색깔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잘 안 먹으면, 응? 프랑스에 소 키우는 것처럼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애터미 제품을 쑤셔 넣어야 돼? 그런 회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어떤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회사들. 돈을 벌 수 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대가면서 옆구리에 구멍을 뽕 뚫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무조건 사라고 쑤셔 넣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강제로 억지로 부담을 줘가면서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믿음에 굳게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성공자가 되겠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단단히 세우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죠? 부자가 되는 이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말로는 임페리얼 마스터 될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한꺼풀 딱 깔으면 어떤 일이 생긴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돈만 받고 싶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있을 건데 나한테는 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진 않을까 라고 기대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현재 지금 내가 몰고 다니는 차는 털털한 경차일지라도 마음은 벤츠 이상의 차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비록 허름한 옷모옷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월 1억 이상의 고소득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언더테이커라고 생각, 언더커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더커버가 뭐예요? 내가 기업 오는데 저 밑자락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허름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변장을 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언더커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월 1억을 벌고 있고 월 2억을 벌고 있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이미 가졌어. 하지만 이거를 나와 똑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잊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해주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모습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애터미 사업하면서 소비자도 만나고 맨 하위 파트너들 만나면 오만 불평, 불만, 별의별 소리 다 듣잖아. 이제 그런 소리들이 어떻게 들릴까요? 즐겁게 들릴 거야. 야, 넌 그래서 안 되는구나. 넌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겸손히 섬기는. 너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야. 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어안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이요, 정에 너무 약해. 그죠? 특히나 여기 다 우리 어머님들이시잖아. 어머님들이 특히나 더 정해야. 파트너 보기를 꼭 애같이 하셔. 근데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훈육을 해야죠. 방치. 맞아요. 방치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길 가다가 보면은 장애물 있고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요? 근처도 못 가게 해.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너 힘든 일 아예 없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오만 굳은 일을 직접 다 하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 애터미 회사 로고. 이 옛날 로고 아시죠? 네. 아직까지도 이 옛날 로고를 저는 쓰고 있어요. 여기다 올릴까? 여기? 오래됐다라는 증거라고 해야 되려나? 자, 애터미 회사의 경영 목표입니다. 이 경영 목표란 어떤 것이냐? 회사도 어딘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그 달려나가고 있는 목표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도 많이 있지만 이제 계략적으로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고객의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지 사업자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각자가 본인의 성공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지 회사가 나를 성공시켜 줄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절대 사업자 성공시켜 줄 마음 없습니다. 사업자들 힘들게 만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깝깝하죠? 하지만 고객이 잘 되면, 고객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사업자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객이 성공하는 걸 잘 관리하고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사업자는 당연히 성공하는 거죠. 그죠? 고객을 못 사게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다음 두 번째는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 지금 이것이 저는 아자모를 통해서 현실이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터미 브랜드만 박혀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을 애터미가 담을 수 없는 제품들까지 다 담아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유통의 허브, 전 세계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예언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애터미 좀 있으면 자동차도 팔고 애터미 좀 있으면 금융도 생긴다. 아직 금융은 아직 안 생겼어. 자동차 생긴 거는 현실이 됐어요. 렌트가 들어왔잖아요. 렌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금융도 비슷한 게 들어왔잖아요. 하나카드 들어왔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애터미 대부도 생길 거야. 진짜요? 아유 뭐 한번 생각. 우리 사장님 임페리얼 마스터 언제까지 되실 거예요? 10년 안에 될 것 같으세요? 그럼 뭐 1억을 10년 단기로 1년 10년 장기로 해가지고 분할 대출 제가 못 해줄 것 같아요? 예금이라면? 무이자로? 그쵸. 아, 좋아요. 너무 까짓 거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 돼서 10억 프로모션 받는 거 중에서 1억 딱 까고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겠다. 대출 생각 안 하고. 뭐 이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린 마린 그린인가 블루 마린. 그래, 제가 블루 마린 잘 안 해가지고 입에 안 붙어. 저 쓰레기 아무거나 막 버리는 타입이다. 그래서 블루 마린부터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목표 정도는 요 3개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창업 이념. 애터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 첫 번째, 생존. 내가 죽으면 끝이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고 각오를 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생존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일이 아니다. 함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협력해주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속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달려나가야지만 한다. 하지만 속력과 속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차가 달릴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차나 달리는 차나 속력은 똑같대요. 속력은 전부 다 2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거예요. 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도는 뭐예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지금 부평에서부터 제가 있는 천안까지 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로 어느 속도로 갈 것이냐, 시속 100km로 갈 것이냐, 시속 200km로 갈 것이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 속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이지만 이 속도에는 반드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있죠. 애텀이라는 회사의 목표는 뭐예요? 방금 했는데 고객의 성공.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까지 내가 언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단계는 있겠죠. 바로 하루아침에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는 창업 때 연매출 25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야, 우리는 그래도 1000억은 넘겨야 되겠다, 3000억은 해야 되겠다, 5000억은 해야 되겠다, 1조 매출을 달성해야 되겠다, 2조를 달성해야 되겠다. 중간중간 해마다 계속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 잘 보고 계시죠? 요즘에 또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몇 조가 목표라고요? 100조? 아니요. 그거는 좀 얼미래요. 10조요. 10조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단기 목표로. 지금 현재 애터미가 몇 조 목표 매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2조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5조 얘기하고 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10조를 목표로 향해서 지금 열심히 매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 이 10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골부터 하고 있는 게 회사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자, 이거는 비록 애터미 회사만의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애터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업 주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도 뭘 가지셔야 돼? 창업 이념을 세우셔야 돼. 근데 새로 만들려니까 머리 아프고 가까워요.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생존,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는 각오. 균형. 좌우 바란스. 그죠? 좌우 바란스. 그리고 또 누구와 바란스? 스폰서와 파트너와 바란스. 회사와 나와의 바란스. 그죠? 균형을 잡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속도. 즉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표. 이것만 해도 성공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의 앞으로 창업 이념은 뭐예요? 생존, 균형, 속도. 그다음에 애터미 기업 문화. 자, 문화가 있어야 회사가 100년 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성공자들, 모든 기업가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도 이 3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중심의 문화예요. 원칙 중심의 문화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애터미 회사의 원칙이 뭔지는 혹시 아세요? 회사의 사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사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해서 첫 제품 주문을 받으면 함께 딸려오는 게 하나 있죠. 회원 수첩. 그 안에 회사의 사칙이 다 회원 수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기본으로 삼는데 회장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회사에는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를 갖다 맞추지 말고 소비자와 사업자들에 맞춰서 규정을 갖다 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인 즉슨 회사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칙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범죄 벗어나면 안 될 것이고 정도에 맞게 하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일 저는 마음 아픈 것 중에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라인 유도, 라인 변경 한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회사에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을까요?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놔두죠. 그죠? 다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매장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 하죠. 하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잡지 말라고 하는데, 잡으라고는 하는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잡으라고 해요? 설령 잡았어. 사진 찍어서 신고했어. 그럼 본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 예, 눈에 안 보이기만 좀 치워놓으시고 조심하게 사업하세요. 근데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세요? 그거 할 시간에 사람 만나서 애터미 사업 설명이나 한 번 더 하기로.
원칙 중심 안에서 벗어나면 결국 본인들이 손해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심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한국 사람들 눈치와 요령이 빠삭한 양반들이라, 그죠? 전 세계에서 교통법규를 가장 안 지키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저기 필리핀이나 뭐 그런 데는 교통법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지킬 일이 거의 없어. 정답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규칙이라는 규칙을 다 지켜.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령이라는 게 생기단 말이에요. 요령이라는 게 붙고 나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기로는 잘 안 가. 옆으로만 가. 여기로 왜 건너가세요? 갈 수도 있는 거지. 차도 안 오는데 가지 말라는 법 있어?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요령이라는 거. 안전하게만 걸으면 경찰들도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해요. 솔직히. 자, 그 다음 동반 성장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 그 다음에 협력사의 발전도 함께 도모한다. 우리 아까 상업 이념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균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눔의 문화. 애터미가 단일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죠? 그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나도 성공하려고 하는 나도 하나의 사업 주체입니다. 자, 나도 나만의 기업 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 문화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을 하나 세우셔야 돼요.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과 이런 일들을 해내겠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 동반성장의 문화. 나뿐만이 아니라 애터미 회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내 파트너들과 내 스폰서와 어떻게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성공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눔의 문화 천천히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뭘 나눠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나눠줄 게 없는데 나눌 수는 없잖아요. 나눌 걸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지금에는 뭘 해야 될 단계요? 나눌 것을 많이 만드는 단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나누는 걸까요? 아닐까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꼭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요. 기쁨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은 함께 나누면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내 파트너들, 새롭게 애터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아요. 그 옆에 가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움직여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미리 저랑 약속을 해요. 나중에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성공해서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좀 여유있게 돈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조금은 남는 돈을 제가 딱 거짓말 한 5에서 10%만 딱 띄어서 맨 밑자락에서 생고생으로 애터미를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찾아서 도와주세요. 당연한 거. 네.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아직 안 벌렸으니까 얘기하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야, 나도 힘들어.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거짓말쟁이 안 되려고.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가지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1주차가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2시간짜리 강의인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고 이미 기본적으로 지식이 딱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짧게 끝났어요. 자, 1주차 과제가 있어요. 과제 중요해요. 근데 과제를 잘 안 하시더라고. 이건 다 해보셨죠? 별거 없어요. 안 돼. 어려운 것도 없어. 인생시나리오 작성을 해보셨죠? 네. 달달이 꾸준히 인생시나리오 작성하셔서 인생시나리오를 가지고 파트너들한테 나도 봐봐 이렇게 썼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나만의 시나리오,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파이프라인 다 보셨죠? 네. 파이프라인 무한을 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발표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입 밖으로는 끄집어내주세요. 벽을 보고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 끄집어내주세요. 모든 교육은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완성이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열심히 1시간 넘도록 떠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머릿속에 딱 담아두면 이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될 것 같죠? 천만 했으면 만말 꿀떡이야. 입 딱 다물고 머릿속에 싹 담아있으면요 머릿속이 어때요? 화내요? 까매요?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뱉어주셔야지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음 홈페이지 이용 숙제 뭐 이건 신규들하는 얘기니까 다 여기 사장님들 다 선수시죠. 그 다음 사업 설명, 강의, 세미나 스케줄표 작성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명단 작성 한번 해보실 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툴 정도는 갖춰봐라. 그래서 신규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제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파이프라인 우화를 통해서 당장은 힘이 들고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는 순간 우리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일이니 그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애터미 사업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안 그렇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들어가서 간혹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국장님 회원가입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샴푸는 성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럼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샴푸 같은 경우는 쇼핑몰 창 안에 있는 욕실용품 창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봐보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전단지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저는 처음 할 때부터 회사에서 너무 사업자를 위한 자료가 없는 거야. 회사에서 나오는 카탈로그도 있는데 이놈의 카탈로그이 뭐 좀 쓸만하면 맨날 품절돼서 없고 막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제품 뒤늦게 나오면 짜증나 스킬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디자인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좀 쓰다가 제 한 파트너들하고 나눠 쓰다가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제품이 처음에는 제 시작할 때마다 잊어먹지도 않는 게 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애터미 제품이 54가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겁나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54가지였을 때는 A4 한 장으로 앞뒤로 꽉꽉 채우니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한 장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책처럼 만들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쓰다가 보니까 하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입이 아파가지고 나름 머리를 썼어요. 제품마다 보면 QR코드 있어요.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으면 그 제품 상세 페이지 딱 들어가. 그거 보세요. 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저는 도전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계속 잘 이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서 교육을 해드리고 마스터스쿨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요 내용이 확장이 돼서 지금 본사에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비즈니스 컬리지는 이거보다 지금 마스터스쿨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쓸데없는 얘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거의 대학교 강의 수준으로 경제학부터 해서 뭐 경영 이론부터 해서 그다음에 역사부터 해서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이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백백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교재들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마스터스쿨도 보면은 1강, 2강 끝날 때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죠.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백백백 요거 다이어리 다들 가지고 계세요?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양식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위해서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또 따로 만들어서 아마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명단 작성이라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명단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들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오래 해보신 분들 같으니까 제가 크게 맥락으로 제가 이 마스터스쿨에서 핵심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명단 작성을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1단계 명단 작성, 2단계, 3단계 이렇게 명단이 나눠져 세분화되는데, 1단계 명단 작성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10명 이상. 그리고 그 10명을 적어놓고
그것을 소비해 나가는 소비 명단이에요. 그래서 꼭 굳이 정해진 양식대로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런 백지에다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오늘 누구한테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얼굴 도장이라도 한번 찍을까?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냥 무작위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1차 명단이에요. 이건 소비성 명단이라는 거예요. 다음 2차 명단. 자, 그렇게 소비 명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품을 써주는 소비자들도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번에 만났으니까 다음에도 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하나 둘씩 생겨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2차 명단이에요. 다음을 기약해서 뭔가 할 일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2차 명단이에요. 그러면 1차 명단을 막 하다가 보면 2차 명단이 쌓이면서 2차 명단하고 1차 명단 새로 만드는 사람까지 같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2차 명단의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1차 명단 더 이상 필요 없어. 2차 명단만 쫓아다니시면 돼. 계속 신규만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2차 명단 만나고 다니다 보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중에서 관심을 보이거나 또 아니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하겠다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3차 명단인데 3차 명단은 제가 부적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도 부적 좋아하지 않나요? 부적 하나 그려드릴게요. 나 적으시고요. 샤론이는? 이게 뭐예요? 샤론 거죠? 맞아요. 국장 계보도예요. 이 계보도 안에 이름만 꽉 채워지면 애터미 사업 끝나버렸어요.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 그 다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걸 A라고 놓고 요걸 B라고 놓고 자 요거 두 개만 만들면 끝나요. 그죠? 내가 A, B만 만들어 놓고 나면 A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A와 B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 A와 B만 제대로 된 사람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어렵고 이 계보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근데 A와 B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원판이 좋아야 복사본이 좋게 나와요. A와 B의 원판은 뭐예요?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요. 마스터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 스쿨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네, 요거를 딱 머릿속에 담아두셔서 현재 내 계보도 안에서 이 명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이름을 적어 넣으셨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파트너한테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파트너한테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파트너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누구한테만 보여줄까? 스폰서. 왜요? 왜 안 돼요? 쌈나요. 아, 여기 있던 사람이 날 딱 보는 건가? 나는 분명 우리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서 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누군가가 나는 이쯤에 있어. 내가 왜 여기야? 그건 지팔자라고 해요. 지팔자야? 그래 그러면 내 팔자니까 난 사장님이랑 일 못해 도망간다. 도망가면 그것도 지팔자지. 완전 손해거든. 근데 그 지팔자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님 저 멀리서 세종에서 왔잖아.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 저 멀리 천안에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동네까지 왔잖아. 누구 덕분에. 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또 시간도 많이 된 데다가 원래 교육은 1시간 이상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서 정답입니다. 네, 벌써 1시간 반이나 넘게 했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하면서 자, 마지막 이제 이 서현 박사님 강의 중에서 학이 불사증망이면 사이 불확측태라고 어려운 한자성어를 해주셨거든요. 좀 무식한 제가 잘난 척 해보려고 한자 몇 글자 써봤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위태로워진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했다는 얘기야. 그죠? 뭔가 했으니까 위태로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했대.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끝난 거잖아. 열심히 배워놓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딱 담아놓고 입 깍 다물고 있으면 깜깜해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너 왜 꽂다고 얘기를 하냐? 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지라고 지적질 해주는 사람이 나오면 위태로울 수는 있지만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자특강 좋네요, 그쵸? 네. 너무 좋았죠. 네. 우리가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여기 사업자분들 중에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는 분도 있고 아예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가지지만 다 기본부터.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내가 습관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오래되신 분들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 그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롭다 그러잖아요.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얘기가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목표도 세우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숙제에 대해서 여기 숙제 검사를 안 하실 거거든 어차피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숙제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이번 주에 석세스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 지나고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숙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시나리오에 목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셔야 되고 파이프라인 우화 동영상 시청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쨌든 명단 작성 지금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명단 계속 업로드 해가는 거고 여기 뒤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금 백백백 그 핸드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스케줄 체크하고 그런 거 하시고 다음 주에 발표할 거예요. 할 거라고요. 그래도 한마디씩 해보시는 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오고 한 주간 지내면서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스쿨 첫강 잘 해주셨고 강사님이 좋아서 더 잘했죠? 우리 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과제도 잘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훈하고